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정확한 의학 정보를 쉽게 풀어 전달하고 건강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외상성 뇌출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즉, 머리를 다쳤을 때 어떤 때 뇌출혈이 잘 생기고 어떤 때는 좀 안전한지 여러분께 자세하게 모든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한 경우를 살펴보면요. 요거는 CT 사진인데요. 까만 부분이 두개골입니다. 우리의 뇌는 두개골에 의해서 보호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 두개골이 깨지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개골은 언제 깨지느냐? 건설 현장 같은 데서 아주 뾰족한 물건, 망치나 아니면 고속으로 날아오는 못 같은 거, 그리고 골프공, 총알, 아니면은 멀리서 아주 고속으로 날아오는 돌멩이 같은 거, 그런 거, 또 파편, 폭발 같은 거 있을 때 파편들이 머리에 날아오면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개골이 깨질 수가 있겠죠. 둔기 같은 거요. 그러니까 망치나 아니면 뾰족한 물건, 무거운 물건에 의해서 머리를 부분적으로 맞았을 때 이게 뾰족하게 날아오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충격이 없어도 두개골이 깨지면서 관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험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모서리에 부딪히는 경우 언제 생길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열심히 이렇게 고속으로 좀 우리가 뛰어봐야 한 20km 정도지만 한 20km 정도라도 달리다가 문 모서리 같은 데 딱 부딪히면요. 골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서리 부분은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건설 장비에 맞는 경우 이때는 이렇게 뾰족하게 날아오는 것보다도 아주 큰 철근 덩어리라든지 아니면 큰 벽돌 더미 같은 것들이 크레인에서 움직이다가 부딪히는 경우 그럴 때는 뾰족한 게 아니지만 두개골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거는요. 깨지지 않더라도 무거운 물체에 맞는 경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횡단보도 건너다가 예를 들어 버스가 왔다. 그럼 우리가 맞고 그렇죠? 두 머리에 이렇게 탁 부딪히겠죠? 근데 부딪히고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워낙 무거우니까 부딪히고 날아가죠. 그런 경우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큰 물체가 덮치는 경우, 바위가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큰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경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물체가 오는 경우에는 우리 머리 무게가 훨씬 적을 경우에는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갑자기 휙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끔 스포츠, 격투기 같은 스포츠나 태권도 같은 그런 스포츠에서요. 온 힘을 실은 발차기나 주먹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치는 주먹은요. 그렇게 타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다 하더라도 두개골을 뚫지 못하고 머리에 충격도 별로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주먹으로 맞는 거 가지고는 뇌출혈이 생기지 않는데요. 선수들의 주먹은 많이 다르죠. 온 힘을 실어서 때리게 되면 그 체중이 한꺼번에 날라오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두개골이 깨지지 않아도 뇌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 간의 싸움에서 뇌출혈이 생긴다고 하면요. 주먹으로 맞아서보다는 맞고 넘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힐 경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 힘을 다한 발차기, 이렇게 선수들급 아니면은 실제 시합 같은 데서 생길 수가 있죠. 뇌출혈이. 속도가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 그러니까 뇌가 움직이다가 속도가 어떤 큰 물체에 부딪혀서 갑자기 팍 줄어든 경우, 즉 2층이나 3층 높이 이상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길 가다가 얼음판 같은 데 미끄덩해서 보도블록 같은 데 이렇게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 뒤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뇌출혈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요, 뒤에서 이렇게 받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위험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정면 충돌하는 경우, 정면 충돌이라 하면 중앙선 넘어서 마주오는 차량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전봇대에 부딪히거나 옹벽 같은데 차를 잘못 몰아서 거기에 부딪히는 경우, 이때는 속도가 높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속도가 높지 않더라도 정면 충돌과 비슷한 그런 충격은 여러분들의 뇌출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전벨트 매고 에어백이 터지면 정면 충돌이라 하더라도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핸들에 부딪힌다거나 아니면은 날아가서 유리에 부딪히는 경우 뇌출혈이 굉장히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전문의를 하고 그리고 일을 시작했을 때 뇌출혈이 되게 많았어요. 교통사고, 정면 충돌, 벽에다 박은 경우, 전복된 경우, 이럴 때 안전벨트를 안 매셔가지고 유리에 부딪히면서 뇌출혈이 온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전벨트를 또 잘 매고 에어백도 있어서 교통사고 때문에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고속에서 에어백이 터지더라도 뭐 한 90km, 100km에서 부딪히면 그때는 방법이 없지만 저속, 즉 시내에서 뭐 40km, 50km에서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경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부딪혀도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말씀드릴게요. 골프공에 맞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골프공이면 한 이 정도 될 텐데요. 이 골프공이 날아와서 머리에 정통으로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 엑스레이 정도 찍어봐서 두개골절이 없으면 안전하다고 보고요. 좀 더 자세하게 보실 거면 CT를 찍어서 두개골 한 몰이 없다면 안전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전에 그 골프장 근처에서 골프공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진 경우를 여러 번 봤는데요. 수술까지 간 적은 없었고 뇌출혈이 약간 있은 적은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경우를 잘 보진 못했는데 가까이서 드라이버 같은 데 맞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멀리서 날아오는 이미 직선을 넘어서서 내리막에 있는 골프공을 맞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고 두개골만 안 깨지면 괜찮다. 그 야구공도 마찬가지죠. 야구공도 날아왔을 때 두개골만 안 깨지면 그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위험하진 않습니다. 축구공, 배구공도요. 공이 좀 커도 무게가 많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충격량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와서 때렸을 때 띵 하고 마는 거지 그게 우리가 머리가 날아가거나 아니면은 뭐 두개골을 뚫거나 그 정도는 아니죠. 비치발리볼이나 작은 풍선으로 된 공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세게 맞아도 우리가 기분만 나쁘고 머리가 띵할 뿐이지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즉 무겁지 않은 물체에 맞았는데 두개골이 깨지지 않은 경우는 안전하다고 봐야 된다. 물론 이때 좀 다른 변수가 있을 수는 있죠. 맞았는데 순간 갑자기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졌다. 그러면 그 넘어진 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딪힌 속도가 낮은 경우에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즉 바닥에 넘어졌는데 그냥 완전히 제대로 넘어진 건 아니고 넘어지면서 팔이나 엉덩이로 어느 정도 완충을 한 다음에 넘어졌다. 아니면은 바닥이 좀 푹신푹신하다. 그러면은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머리를 부딪혔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 사고 중에 뒤에서 받친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받은 경우도 많지만 희한하게 받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받친 경우에 그 충격량이 상당하다 하더라도 뇌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뒤에서 받친 경우에 진짜 세게 받친 경우에는 척추가 부러지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근데 뇌는 뒤에서 받쳐서는 거의 안전하다. 단 예외는요. 안전벨트를 안 맸는데 뒤에서 받쳐가지고 날아가면서 유리를 박은 경우는 그때는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잘 매셔야 됩니다. 그리고 몸 상태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출혈성 경향이 좀 많은 분들은요, 만성 뇌출혈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쳤을 때는 멀쩡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뇌에 피가 고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 다시 뇌 사진을 보시면 이 우리가 충격을 받아서 출렁 한번 움직였을 때 이 뇌가 이 공간 내에서 출렁 한번 하거든요. 근데 그 충격이 좀 너무 세거나 아니면은 출혈성 경향이 있는 분들은요, 이 뇌 바깥쪽에 두개골하고 연결되는 부위에 작은 혈관들이 조금 손상을 입어서 그쪽으로 스물스물 천천히 피가 고여서 뇌를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만성 경막하 혈종이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떠냐면요, 여러 가지 제가 이런 환자들은 많이 보는데요. 한 2, 3주 전에 그 조깅을 하다가 아침에 이슬 때문에 미끄러워서 넘어지신 한 50대 남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다쳤을 때는 멀쩡해가지고 그냥 생활하시다가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점점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한쪽 팔다리가 자꾸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상해서 와서 찍어봤는데 검사를 제가 해봤는데 만성 뇌출혈이 나온 거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고요. 술을 먹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한 2, 3주 지나서 또 머리가 막 아프고 깨질 것 같고 그래서 검사를 해봤는데 이분도 뇌출혈이 나온 거죠. 이분 60대였는데요. 자세히 얘기를 들어봤더니 기억을 자기가 못했지만 술 먹고 숙소에 가서 잤는데 친구들이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할머니 같은 경우는 밤에 물 먹으러 나오다가 미끄덩에서 자빠졌었는데 크게 이렇게 뭐 머리가 아프거나 의식을 잃거나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머리가 아파서 왔더니 뇌출혈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친 적이 없고 크게 뭐 외상도 없는데 뇌출혈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본인도 모르게 살짝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혈성 경향은요,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좀 다른데 나이가 많을수록 더 잘생기고요. 즉 정하자면 뭐 한 50대 이상, 50세 이상 정도에서 잘 나타나고요. 성별로 따지면 한 30대 중반부터는 여성분들이 잘생깁니다. 그러니까 35세, 6세 그 이상에는 여성분들은 만성 뇌출혈에 좀 취약하다고 보고요. 남자들은 50세가 되기 전까지는 잘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단 혈전 방지제, 즉 심장이나 뇌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피가 잘 안 굳게 하는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혈우병이 있거나 간경화가 있거나 알코올 중독이 있는 분들은 출혈성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젊은 분들도 남자분들도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이 든 분들 같은 경우는 뇌 상태에 따라 또 다른데요. 이분 보면은 뇌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좀 뇌가 빵빵하다. 예, 신경외과에서는 뇌가 빵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뇌가 빵빵한 분들, 위축이 별로 없는 분들은 만성 뇌출혈이 잘 안 생깁니다. 뇌가 이렇게 밀고 있으니까 출혈이 약간 생기려고 해도 잘 안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치더라도 뇌가 출렁거리는 빈도가 좀 적어서 덜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뇌 상태가 위축이 별로 없으면 잘 안 생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에 관해서는요, 걱정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면 교통사고 나고 나서 머리가 정말 지끈지끈 아프고 이게 뭐 일주일, 2주일, 그 다음에 뭐 3주일 이렇게 한 달까지 지나도 아픈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요. 근데 정리를 딱 해드리면요, 정면 충돌을 제외한 대부분이 안전하다. 정면 충돌을 하더라도 안전벨트를 잘 매고 에어백이 터졌으면 거의 안전하다.
정면 충돌을 할 때 그 안전벨트를 안 매거나 유리를 박았으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후미 추돌, 그러니까 뒤에서 차를 받쳤을 때 내가 날아가지만 않았으면 거의 안전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통이 심하고 구역질이 흔해도 또 1, 2개월 동안 아파도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세게 박지 않았어도 정면 충돌이나 벽이나 전봇대 같은 걸 박은 경우에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CT를 찍어보는 게 안전합니다. 넘어진 경우에는요, 50세 이상의 남녀는 좀 조심하시고, 특히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요, 뇌출혈이 더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머리가 많이 아프지 않아도 꼭 검사를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자다가 화장실이나 물 먹으러 가실 때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등산하시는 분들도 이끼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요. 젊은 사람들은 넘어져도 웬만하면 또 괜찮은 편입니다. 2층 이상의 높이에서 아니면 뭐 전등 같은 걸 달다가 한 2m 높이 정도에서 떨어진 분들은요, 두통이 없어도, 의식 소실이 없어도 머리를 좀 바닥에 이렇게 세게 부딪힌 경우에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CT를 확인해 보는 게 좋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뇌가 충격이 좀 간 경우에는 만성 뇌출혈 가능성이 높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성 지연성 뇌출혈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요. 나중에 출혈이 점점 생기는 거고요. 다쳤을 당시에는 출혈이 없는 겁니다. 출혈성 경향이 많거나 머리 자체가 어디에 부딪혔거나 고속으로 부딪혔을 때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단 교통사고 중에 뒤에서 받친 경우는 잘 안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외상성 뇌출혈에 대해서 거의 전부고요. 다음에는 비외상성 뇌출혈, 즉 고혈압성 뇌출혈이나 원인을 잘 모르는 뇌출혈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외상성 뇌출혈, 다쳐서 생기는 뇌출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털보에서였습니다.